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나 도덕이 있죠. 정말 어린이집에서 배울 만한 그런 것들이죠.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반성한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륜 남녀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내 가슴이 답답해지고 꽉 막힌 것 같고 이 인간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 결론은 그렇게 끝나요. 이 불륜 남녀들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윤리 도덕조차 지 멋대로 지 꼴리는 대로 지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이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막 끌고 나가려고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하고 상황을 조작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굉장히 당당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척을 오지게 해대는데요. 그런 태도에서 우리가 더 빡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세하게 파고들어 보면 이 논리가 다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불륜 남녀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이성적인 척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다 틀린 논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시간 순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 뒤집어서 지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가 바람을 피워서 애들까지 알게 되고 집안 분위기가 막 개떡같이 됐어. 그런데 이 인간은 내가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바람을 피워서 애들과 와이프가 이렇게 상처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니들이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집에서 냉랭하게 대하니까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잖아.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니까 내가 바람이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 피운 증거를 잡아서 딱 들이밀면 우리들의 기대는 정말 미안해. 어떻게 알았구나. 내가 정말 이제 안 그럴게.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라지만 그 사람들은 너 지금 내 뒤를 캔 거야? 내가 주는 생활비로 이렇게 쓸데없이 내 뒤를 캐는데 돈을 썼어? 네가 나를 이렇게 의심하니까 내가 너랑 못 살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또 앞뒤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는 부부 사이가 아주 괜찮고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바람을 피우고 난 다음에 막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부부관계가 안 좋잖아. 난 너랑 행복한 적이 없었어. 우리는 서로 사랑한 적이 없었어. 이러면서 자기가 바람이 나서 둘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을 둘 사이는 원래 안 좋았고 둘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바람을 피운 거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책임 회피입니다.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것은 상간자도 마찬가지죠. 상간녀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네 남편 한 트럭 갖다 줘도 나는 그런 남자 싫다. 나도 싫다고 했는데 네 남편이 자꾸 연락하고 자꾸 나 찾아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네 남편이나 단속하지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 니들 부부 문제를 왜 나한테 와서 따지냐. 니들 부부 문제 아니야.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왜 둘 사이의 문제를 나한테 와서 따지고 난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가 남자가 혹할 만한 행동을 했고 꼬셨고 그리고 남자가 들이댔을 때 아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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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받아줬고 결국은 불륜으로 넘어간 것을 나는 책임이 없다. 네 남자가 나를 들이댔을 뿐이다. 나 예쁜 게 죄냐 매력 있는 게 죄냐 약간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넘어가고 결국은 아내분한테 네가 남편 관리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않냐. 네가 좀 잘해주지 그랬냐. 네가 지금이라도 잘하면 네 남편이 네한테 돌아가겠지. 왜 자꾸 나한테 오겠냐. 네 탓이다. 이렇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아내 탓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막 들이대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막 뒤바뀌어 버리고요. 지들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막 둔갑을 해요. 그래서 지들이 그렇게 비이성적인 불륜이라는 것을 저질러 놓고도 우리가 비이성적이고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식으로 막 덮어 씌우는 거죠. 두 번째는 예의와 품격입니다. 카페에 이거나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상간녀가 아내분한테 예의와 격을 좀 차리시라고. 내가 당신한테 반말을 들을 그럴 위치도 아니고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너무 격떨어지고 정말 천박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본 우리 카페 회원분들이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요. 상간녀들이 이런 논리를 많이 펼쳐요. 나는 이렇게 교양 있고 정말 정상적인 여잔데 본처가 저렇게 우악스럽고 격떨어지고 천박하니까 남편이 저 여자가 싫다고 하겠지 막 이러면서 뭐 천박 뭐 격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남편 훔쳐가고 남의 남편이랑 몰래 몰래 싸구려 모텔 다니면서 불륜이나 하는 주제에 누구한테 천박하다 격떨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예의 범절을 차리는 척을 하면서 가장 세상 더러운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인 거죠. 바람 피운 배우자들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분들이 상간녀 소송하고 상간녀 찾아가서 박살내고 하면요, 남편이 막 정색을 하면서 너 예의 차리라고, 너 지금 되게 선 넘었다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라면서 어디서 상식을 찾고 선을 찾고 하는 거죠. 대체 선 넘고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누군데 끝까지 이 피해 배우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참기를 강요하면서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대화의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그 예의나 윤리나 도덕 이런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바람 피운 사람들, 상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려고 하고 상식선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매번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의무와 권리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의무를 상대방은 자기가 이거를 안 할 권리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꾸렸으면 아이가 있으면 식구들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의무가 있다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바람 피운 사람들, 불륜하는 인간들은 그런 의무보다도 자기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 부양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싫으면 이혼할 권리도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거는 네 몫이지 내 몫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바람 피운 전 남편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바람 피운 전 남편이 이제 저한테 이혼하자고 할 때 제가 막 울면서 너 애들 생각해라, 애들 생각은 안 하냐, 우리 애들 기껏해야 7살 5살인데 앞으로 얘들 100년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100년 인생이 얼마나 꼬이겠냐, 아빠 없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너는 생각이나 해봤냐 하면서 제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하는 말이 애들 인생 남은 100년보다 자기 인생 남은 40년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도 자기 인생 40년은 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지? 지가 한 7, 80밖에 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애들 인생보다 지 인생 소중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있지? 정말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남자분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아내분이 바람 피운 사람, 뭐 본인이 바람 피운 사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딱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자기 와이프가 심지어 바람이 나고 막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막 했어도 애들이 이렇게 잘 품으면서 얘네들은 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애들이니까 내가 얘네들은 끝까지 책임져야지, 내가 얘들한테 나쁜 영향 안 가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막 안 하던 요리까지 막 배워가지고 애들한테 해주고 딸내미 머리까지 예쁘게 따주고 막 이렇게 가정을 더 지키려고 하는 아빠들이 있고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애새끼고 뭐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놓고 도망가 버리고 뭐 갓난애기 임산부 와이프도 생활비 안 주고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런 인간들이 천지 삑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른 족속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매번 느낍니다. 정말 다른 종자구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가 없는 종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매번 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도요, 우리 피해 배우자들은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애들 엄마니까 이 정도 재산 분할에 동의를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지가 지 인생 챙긴다고, 지 인생 찾겠다고, 지가 좋아하는 여자랑 살겠다고 이 사단을 만들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집은 주겠지? 내가 애들을 잘 키우긴 할 거니까 그거는 내 남편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집은 아마 나한테 줄 거야, 이 정도는 양보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또 이 인간들은 너무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양보, 뭐 애들을 위한 배려 이런 것도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분들이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근데 이 집은 나 줄 거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남자들이 막 눈이 동그래지면서요, 응? 이거 내가 다 번 돈인데 내가 이걸 너한테 왜 줘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 정도는 네가 해주겠지 라면서 협의이혼 조건을 먼저 제시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혼 조건도 내 입에서 나올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람난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척은 세상 다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을 들여다보면 그냥 하나만 남는 것 같아요. 극강의 이기주의. 그냥 자기 쾌락, 자기의 그 즐거움, 자기 미래, 자기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은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거는 하나도 빼앗기기 싫고, 자기는 남한테서 그 뽑아먹을 것만 쪽쪽 뽑아먹고 싶은 그런 거. 아주 극강의 이기주기만 남은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들이랑 내 기본 베이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윤리는 있고, 이 정도 도덕이 있고, 이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그 정도 상식은 있겠지, 그 정도의 배려심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고 착취만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간자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여자니까 뭐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 공감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앞에서는 공감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뒤통수 때리는 게 상간녀들이고, 뭐 상간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불륜하는 것들을 대할 때는 기본적인 윤리, 도덕, 상식 이런 것 나조차도 던져버려야 되는 거고, 나도 그냥 똑같은 인간이 돼가지고 협박하고 이기적으로 굴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대화가 통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